천년고도라고 불리는 일본 최고의 관광도시인 교토시. 그 교토시가 파산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년 적자로 허덕이던 교토의 카도카와 시장은 이대로면 10년 안에 교토시는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고 직접 나서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교토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뜻이며 일본 제2의 도시이자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아직도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라고 여겨지는 교토이기 때문에 카도카와 교토시장이 직접 언급한 교토의 파산 선언은 교토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낱 중소도시가 아니라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교토시의 파산 위기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상태이며 교토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변의 중소도시들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토를 살리려면 한국인들이 와서 교토에 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무역전쟁 이전 한국인들은 오사카, 교토 등 일본의 주요 관광도시들과 일본의 지방도시들에 방문을 하면서 큰 돈을 썼고 그 덕분에 일본의 내수 경제에 활기가 돌았지만 한국인이 자취를 감춘 뒤부터 이곳저곳에서 만성적인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단체 관광 입국 허가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관광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도시들의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도시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이 일본의 관광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일본에 가지 않으면서 일본 도시들의 희망이 무참히 부서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교토를 비롯한 관광도시들이 일본 최초로 파산한 도시인 유바리시처럼 유령 도시화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어 이들 도시들은 눈앞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한국인들을 다시 일본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년도시 교토의 파산 소식과 위기에 놓인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해결책은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에 간절하게 관광객을 보내달라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일본은 세계 최악의 부채 대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은 선진국 최악의 수준이라고 일본 재무성에서 직접 나서며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세계 최대치이며 정부의 전체 채무 잔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 돈 일경 2,48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6%로 일본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인 베네수엘라 이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경제 성장률마저 답이 없어 비장의 수단으로 경제 불황의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작년에 개최한 올림픽은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실패하여 일본의 경제 회복의 희망은 이제 영영 물 건너가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죠. 현재 일본의 1년 예산은 우리 돈으로 대략 1,000조 원 규모이나 그 중에서 국채이자 비용만 4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일본의 부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며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00조 원 정도의 비용으로 1억 2천의 인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구가 5천만인 한국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죠. 재정 상태가 이 모양이니 학교 급식은 개판이고 각종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몇 년이 지나도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재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상황마저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 당연히 지자체의 상황도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토의 파산 위기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되어 오던 것이 현실로 눈앞에 닥치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교토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인 150년 전까지만 해도 1000년 이상 일본의 실질적인 수도였으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교토의 의미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뿌리와 같은 곳이며 어떤 면에서는 도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의 정신적인 상징이자 대도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던 무능한 정부의 탓이라는 사람들의 평가도 있지만 이번 상황은 교토 같은 도시가 이 지경이 되어도 중앙정부에서 손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6년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파산 지자체 제1호라는 심각한 불명예를 떠안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멜론의 도시로 유명한 유바리시는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 그리고 공공재 투자의 실패로 인하여 도시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때문에 유바리시는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세를 2배로 올렸으며 지방세는 일본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서비스는 일본에서 가장 최악인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한 개씩 만남기고 모든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시장의 월급은 대졸자 초봉 수준도 안 되는 우리 돈 250만 원에 불과하며 지방 공무원 30%가 감축되었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7곳 중 2곳만 남기고 폐쇄, 시립병원의 응급실 야간 진료 폐지 및 인공투석 폐지, 도서관마저 폐지하고 수영장도 철거하는 등 시골의 촌락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돈이 없어 관리가 안 되자 폭설의 무게를 감당 못해 건물이 무너져 내렸으며 유발이선이라 불리는 철도도 관리가 안 돼 길이 중간에 끊겨버렸습니다. 도저히 살기가 힘들어진 주민들은 유발이시를 떠나기 시작했으며 거주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유령마을도 도시 내에 20군데에 달할 정도로 도시는 처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현재 교토의 위기의 흐름은 과거 유발이시가 파산하던 당시의 위기 흐름과 판박이처럼 닮아있어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정이 안정적이며 연간 5천만 명의 인파를 끌어왔던 교토시가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시의 운영 수익을 대부분 관광업에 의지하던 교토시는 심각한 재정 적자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교토시는 실질적인 부채만 우리 돈 8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5년간 3조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울 때 끌어쓰려던 공채상환기금마저 곧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토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공무원의 급여를 깎고 550명의 공무원을 해고시키며 경로 승차권의 혜택마저 줄여버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최고 복지도시라는 교토가 돈이 없어 복지축소를 밝히며 위기를 피력한 것입니다. 교토와 같은 위기 상황은 사실 일본 도시 전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은 그나마 투명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교토의 위기를 직접 알리기라도 했지만 다른 도시들의 상황도 교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위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를 지원할 예산도 없으며 현재 일본의 경제 자체가 악순환이라 멀쩡한 도시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수입이 없으니 지자체를 운영할 세금을 거둘 구석도 마땅치 않아 세수의 증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관광업으로 유지하는 도시일수록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이며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심각하게 의존하던 지방 중소도시들은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가와현의 다카마스시와 도토리현의 요나고시, 구마모토, 오이타 등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의 도발을 하기 전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 한국의 항공사들이 노선을 만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많은 돈을 쓰며 코리안 머니로 도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도발로 인해 시작된 한국의 불매운동 직후부터 34군데에 달했던 인천발 일본의 목적지들은 관광객들이 가지 않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본의 중소도시들에도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찾아와 그야말로 일본에 직격탄을 가했고 수많은 일본의 도시들이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직항 노선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했던 시즈오카, 나가사키, 다카마스, 요나고, 사가, 오이타, 구마모토 등 많은 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했던 상황이라 한국인이 없으면 위기를 타파할 타겟책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 지자체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일본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중앙정부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일본 정부에 원하는 요구사항은 단순했는데요. 일단 한국인들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특별 입국을 허용할 것, 그리고 틀어진 한국과의 관계를 원상복구하도록 기시다 총리가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죠. 일단 한국과 화해를 하고 한국인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에 일본 정부도 이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었는지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재개시키며 한국인 관광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의 만행을 본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득이 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컸고 일본에 가는 한국인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기만을 넉놓고 바라보던 일본 주민들은 현재 상황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절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려 3년이 지나버린 한국의 불매운동은 지금에도 일본에 대한 관광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도시들은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며 현재는 파산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앙정부마저 지방도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본의 지자체들의 연쇄 파산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목을 조르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